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킨입니다. 요즘 어깨 제품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최근 프로들 기보를 살펴보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어깨 제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변화가 달라지죠? 참 어려운 부분인데 주변 돌, 배석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 변화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해서 가져와 봤고요. 조혜영 구단의 흑번, 우유진 구단의 100번 대구,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기보입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바둑킨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날일자 굳힘에는 어깨 제품이 가장 대세의 수법입니다. 거의 안 나오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이 소목 날일자 굳힘 또한 어깨를 많이 짚고요. 화점 날일자 굳힘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어깨를 짚어서 두는 수법을 저희가 흔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유진 구단의 선택 어깨 짚음이었어요. 일종의 응수타진인데요. 어느 곳으로 받을래? 예를 들어 삼선 쪽을 받으면 이제 이 어깨 짚어둔 교환으로서 이 붙여가는 수가 성립합니다. 특히 소목에서 좀 다른 점이에요. 화점 날일자 굳힘하고 다른 점은 소목에서는 한번 짚어놓고 삼선으로 받아주면 이렇게 바로 붙이는 수가 아주 통렬합니다. 이때 흑은 그냥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인데요. 그러면 백도 가볍게 흑도를 좀 활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을 빼고 다시 변벌림으로 진행합니다. 만약에요, 흑이 젖혀서 반발을 한다면 한번 짚어둔 교환이 이제 우군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따라 젖히는 수가 성립하고요. 혹시 끊더라도 따라 나와서 여기서 상호간에 아주 복잡한 치열한 전투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짚어둔 교환이 있어서 단수를 치고 또 한 번 이렇게 치고요.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 흑이 다음 수가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백석점을 제압하려면 한번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요. 장문을 씌워서 두게 되면 자체로 백이 좀 꽤 괜찮아져요. 승률상으로 알아보면 거의 70%에 가까운 68% 정도인데요. 이 정도로만 두게 되더라도 백은 돌을 버리면서 충분히 고깃값을 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젖혀가는 수는 이 단수의 자리를 남기는 거예요. 단수로 나올 때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이 변화에서 단수로 치고 이렇게 돌파되는 백돌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가 되면서 흑이 곤란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특히 소목에서의 어깨 짚음은 삼선으로 받아주면 바로 붙여서 이렇게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괜히 반발했다가는 따라서 젖히고요. 중앙으로 또 늘었다가는 이선의 젖힘까지 당해서 이때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면 바로 단수 쳐서 이렇게 돌파를 해버리거든요. 흑돌이 양분되면서 곤란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상당히 고급 수법인데 소목 날일자 굳힘 우리 애호가 분들 참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예전에 소목에서 굳히라 하면 두 칸은 금기되던 두 칸이었고요. 이런 두 칸은요. 두 칸은 요즘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수지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날일자로 굳혔습니다. 한 칸도 잘 안 뒀어요. 왜냐면 좀 뒷문이 열려 있어서 추후에 이런 자리 다가왔을 때 뒷문이 열려 있어서 보통 날일자로 두었죠. 물론 노목자도 두긴 했습니다만 좀 허술한 측면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날일자 굳힘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도 둘 수 있는 선택이고, 그리고 우리 애호가 분들 느끼시기에도 가장 익숙한 보진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날일자 굳힘에 어깨를 짚어가는 수 오유진 구단의 선택이었고, 만약에 위를 밀어서 받아준다면 이 교환만 하나 해둔 상태에서 추후에 중앙으로 뛸 수도 있고요.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환이 약간 응수타진이고 흑도를 눌러놓는 효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환만 해둔 상태에서 다시 변으로 벌려가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이 한 점은 가벼워서 버리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젖혀오더라도 계속 손을 빼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젖히는 수 자체가 승률상으로 약 7% 마이너스 되는 수예요. 좋지 않죠? 무겁습니다. 자, 여기서의 이제 선택, 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죠. 여기서 이제 잠시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미는 수, 또 이렇게 중앙 쪽으로 힘차게 밀어가는 수, 또 이렇게 삼선의 나를자로 달리는 수, 또는 손 빼는 수. 뭐 손 빼면 워낙 바둑판이 넓기 때문에 갈 곳은 많습니다. 제가 바둑맘 채널에서도 강좌를 올리고 있어요. 요즘에 바둑맘, 바둑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바둑맘 채널에서도 한번 감상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 어깨지품에 물론 화점 배석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나를자로 걸치는 곳,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3-3 들어가는 3-3 침입하는 수도 하나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선택이 있는데 전부 둘 수 있고요. 물론 미리 준비하고 공부를 한 상태에서 둔다면 실전에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조혜연 구단의 선택은 어디였을까요? 실전에는 좌상위 3-3으로 침입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때도 나를자를 씌우니까 이렇게 치받아서 알기 쉬운 정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다시 또 오유진 구단이 두터움을 선호하는 기풍인데 오유진 구단은 기풍을 엿볼 수 있는 막는 수가 등장을 했고요. 막아서 이렇게 벽을 쌓는 이런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포인트예요. 이런 형태가 실전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누구라도 둘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어깨 짚는 수법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손을 빼면 일어나는 변화예요. 지금 3-3을 침입해서 들어갔을 때 일단은 상면에 막는 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막아서 정석을 진행했고요. 이때 막는 자리가 명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흑은 이제 바로 침투를 해서 이제 타개를 하겠다라는 의도예요. 큰 모양을 빨리 더 이상 커지기 전에 미리 견제하는 차원에서 빨리빨리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애호가분들께서 바둑을 두시기에도 상대방의 모양이 커지면 어려워진다라고 많이 고충을 토로하시는데요. 실제 프로들 바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들도 상대방 모양 커지는 거 극도로 경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인공지능처럼 현란하게 타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들어가서 견제를 한다. 모양을 서로 나눠 갖는 걸 좋아하는 프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혜연 구단의 선택도 미리 더 이상 모양이 커지기 전에 침입을 해서 견제하겠다라는 의도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인공지능 추천수예요. 여러 선택지들이 있는데 3-3은 블루스팟 자리로 지금 추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쉬운 진행으로는 저라면 그냥 단수 쳐서 넣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실리를 챙기고 백도 변벌림을 한 요 정도로 추천하더라고요. 3칸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좀 무난한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내기에 이제 추후에 뒷맛도 이제 뒷문도 열려 있고요. 뒷맛도 좀 남아 있고요. 물론 백이 두터운 진행이어서 오유진 구단도 이렇게 둔다면 만족스러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흑으로도 평범하게 둘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혜연 구단의 선택은 상변 침입이었어요. 방금 추천수에 떴었던 자리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요즘 공격의 포인트는 모자에서 비롯될 때가 참 많아요. 공격은 나를자로 가라 이런 격언이 있는데 나를자보다는 모자로서 잡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내 진영을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게 모자를 씌우면서 가두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통해서 잡으러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이득을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공격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께서 그럼 공격을 해보세요 라고 제가 이제 좀 포인트 레슨을 해드리면 저에게 이제 개인 교습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잡으러 간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공격은 잡으러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득을 보기 위함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씌우면 흙이 당장 머리를 내밀기가 어려워서 뭔가 변으로 자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일감으로는 이 자리가 떠올랐는데 이 형태가 3-3의 정석 이후에 지금 어중간하게 2칸 정도로 다가가는 게 좋지 않더라고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런 자리를 이제 상대방이 붙여왔을 때 받아두어야 되는데 젖혀가고 받을 때 또 이렇게 젖혀서 가는 자세가 이 형태가 원래는 기존에 단수를 치고 한 점 따내는 자세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 끊는 약점이 남아서 중앙 끊는 약점과 이 끊는 약점을 맛보기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호구로 모양이 아주 견실하게 지켜져 있습니다. 백이 단단한 형태죠. 이렇게 되면 흙이 벌써 망했어요. 네, 좋지 않습니다. 이 붙이는 수가 상당히 좋은 수고요. 나를자 갈감인데 승률상으로는 거의 5% 정도 떨어지는 수예요. 이 붙이는 수가 그만큼 통렬합니다. 그래서 둔다면은 변 벌림에서는 아예 더 많이 가셔야 돼요. 이 많이 가는 이유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보시면 이곳을 이어서 이렇게 두었을 때 원래는 호구 자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진행이 되면 흙이 충분히 싸울만 합니다. 지금 축도 유리하죠. 나오는 수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백이 지금 나를자 정도로 두라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런 나를자 두기도 어려운데 이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밀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삐질삐질 이렇게 좀 무거워 보이지만 우영이지만 빈삼각으로 나오게 되면 백도 연결해야 되는데 또 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도 두 점머리 늘면은 좀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계속 받아주다 보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모양이 갈라지죠. 무시무시한 수가 바로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돌파돼서 불만이에요. 예, 지금 벌써 거의 9대1까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흙이 쭉쭉 밀었을 때 받지 않고 이렇게 한번 중앙을 지키고 두 점머리 당하고 또 한 칸 뛰라 하는데 이렇게 싸움이 진행이 됐을 때 5대5입니다. 어렵죠. 제 생각에는 100으로 두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변벌림을 이 3-3 정석이 지금 완성형은 아니에요. 원래는 뭐 이렇게 늘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보류하고 추후에 이곳을 젖혀놓고 젖혀둘 수도 있고 또 안쪽을 끊을 수도 있고 또는 이쪽으로 변 쪽으로 이렇게 호구를 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공격을 했는데 흙으로 이 모양을 만일 둔다면 가장 무난하게는 단수를 치고 느는 수예요. 7전입니다. 조혜영 구단의 선택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다가가는 수가 변벌림에 있어서는 최선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중간하게 애매하게 변벌림을 하면 붙이는 자세가 좋아서 젖히더라도 요즘 하나 젖혀놓고 두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수순이네요. 수순상 좀 오류를 제가 범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추후에 젖히면 안 받겠네요. 단수 쳐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호구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젖혀놓고 받을 때 이렇게 붙이는 것이 정확한 수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괜찮거든요. 단수 치더라도 이어서 호구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흙이 한 점을 끊어서 잡더라도 이렇게 끊어 잡더라도요 호구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이 우세한 결과입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실게요. 여기서도 이렇게 두고 따라 나오라는데 좀 모양을 보면 리듬을 타는 수네요. 네, 아주 멋진 흑마입니다. 어렵죠? 이 정도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흙으로 둔다면은 아예 가까이 이렇게 백돌이 강해 보이지만 이쪽을 가는 것이 정수이고요. 제가 그런데 이 바둑을 검토해 보면서 참 놀랐다고 느낀 점이 많은데 두 기사 간에 분명히 이 진행이 서로 연구된, 준비된 변화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눈에 보았을 때 잘 보이지 않는 두면 올라가는 수법들이 그 도처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특히 지금 이렇게 다가가는 수가요. 제가 만약에 조혜영 구단을 만날 일이 있으면, 물론 이 바둑이 좀 승리한 바둑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은 수법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다가가고, 불수파 자리는 지금 백이 이곳에 어깨를 짚는 자리가 떠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백이 이렇게 짚었을 때 승률이 거의 7%에 가까운 56%예요. 그래서 백은 이제 흙을 눌러가겠다 이런 의도인데, 이렇게 되면 벌써 한눈에 보기에도 당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젖히고 이렇게 바깥으로 젖혀가면 두터운 벽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백이 만족이죠. 네, 이곳을 끊고 이렇게 끊어서 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까지 쳐서 백이 상당히 두터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백도요, 공격을 할 때 있어서 흙을 뭐 어떻게 잡으러 가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적당히 좀 이득을 보면서 타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흙을 적당히 살려주면서 중앙에 두터운 외벽을 쌓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짚었을 때 두면 올라가는 아주 멋진 수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저 이 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추천수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자만의 생각에 도취돼서 끊으면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끊어봤습니다. 지금 약간 추천수 5개만 띄워놓고 보여드려요. 지금 흙의 승률이 좋지 않은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42%, 3%, 손 빼고 지금 블루스팟의 자리가 33 침입이라고 하는데 승률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곳을 바로 끊어가는 수가, 그러니까 저의 호기심 때문에 두었던 착점인데, 두었을 때 승률이 6% 이상 올라갑니다. 두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좀 저의 놀라운 발견이었다고 좀 약간 자랑을 하고 싶은 장면인데요. 네, 백은 나와야 되죠. 지금 거의 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률이요. 네, 백은 나와야 되죠. 이때 바로 타이트하게 백도를 압박하는 젖힘. 그러면 백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미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 백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망했어요. 중앙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은 귀에 입구자를 두거나 또는 젖히고 이렇게 두거나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흙이 또 밀어갑니다. 백이 받아야 되잖아요. 막았을 때 수상전이에요. 수상전이 이렇게 단수 쳐서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가만히 늘어두게 되면 이 형태가 유가무가다라는 거죠. 절묘하죠. 너무 절묘합니다. 제가 약간 이런 모양을 보고 좀 희열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네. 제 강좌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강좌 진행하면서 강좌를 좀 쉬엄쉬엄 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 다시 시작하면서 또다시 좀 바둑의 묘미를 깊게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가가면 보통은 이 수는 사실 잘 안 떠오르지만, 인공지능 추천수이지만 두었을 때 여기서 이 자리가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었을 때,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게 사활 때문에 일종의 버그인 거예요. 예전에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을 때, 예전에 인공지능이 그 축 버그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보는 축을 왜 인공지능이 못 봐? 라고 많이 생각을 해서, 좀 한때는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축을 못 보는 인공지능을 약간 불신하는 풍토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축은 너무나 잘 보고요. 하지만 가끔 이런 사활에서 인공지능이 좀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만 가끔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좀 사활 좀 따라가 보시면 유가무가죠. 네, 잡혔습니다. 네, 유가무가 불상전 잡혔어요. 백이 안 돼요.
절묘합니다. 그래서 이 수를 두었을 때 생각보다 강력하고 백이 만약에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인 이런 한 칸을 두면 단수를 치고 늘어서 실리를 이렇게 챙기면 이 교환이 실전에는 그냥 단수를 치고 늘었거든요. 그래서 백에게 좋은 자리를 이렇게 선점당했는데 이수에 대한 부분도 사실 잠시 뒤에 언급을 할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수도. 근데 이 교환이 상당한 이득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이 교환이 흑으로서는 굉장한 이득이죠. 네, 뭐 이런 곳에 붙이더라도 당장 젖혀서 한 2점 제압할 수 있어요. 네, 붙이는 수도 잘 안 되고 백도 더 두기가 애매해서 그냥 아예 손 빼고 진행을 하고 둔데도 이 자리를 두라 하는데 공격될 돌이 아닙니다. 이거 탄력이 너무 많아요. 사실 흑이 이런데 또 붙여서 나오네요. 물론 아주 조금 잘 됐습니다만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에서 한 수만 삐끗하면 망하는 것이 또 바둑이죠. 하지만 일단은 이 교환 자체로 이 변 쪽의 3선과 5선의 한 칸의 교환은 흑으로 상당한 이득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이 이수가 블루스팟 자리로 떠오르긴 합니다만 거의 57%에 가까운 수인데 이렇게 단수를 당하게 되면은 흑이 좋아져요. 흑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수이고 제가 기회가 되면 알려주고 싶은 수예요. 정말 네, 너무나 좋은 수고 우연한 저의 호기심으로 발견했던 한 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어떻게 두는 것이 최선일까요? 지금은 귀 쪽을 하나 젖히고 바깥쪽으로 젖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흑도 단수를 치고 한 점을 제압해야 되는데 똑같이 만약 단수 치고 이어서 둔다면 아까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도대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백이 두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여기서 손 빼고 이 자리를 둬야 되는데 어렵죠. 두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네. 그래서 저는 네, 인공지능은요. 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은 그냥 한 칸. 네, 지금 보시면 여기서 네, 한 칸의 자리를 추천합니다. 두텁게 한 칸을 띄어서 이 정도에서 상호간에 일단락이 되고요. 물론 단수 쳐서 갈라지는 수가 있지만 백도 바로 결행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냥 나를자로 받던지 또는 뭐 협공해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 좀 예전에 저희 과거에 많이 두었던 정석인데 이러한 정석 요즘 잘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석에 따라서 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시는 것을 추천해요. 인공지능 최선의 수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자리가 블루지지만 두었을 때 단수 쳐서 젖혀가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수가 다가가는 수가 좋고 3-3 정석에서 어중간하게 두 칸으로 가는 것은 붙이는 수가 있어서 좋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한번 젖혀놓고 붙이는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실전은 단수를 치고 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데 제가 사실 이선에 이렇게 눈목자로 가는 자리가 블루 스팟으로 지금 추천하는 수로 떠올라서 너무 놀란 마음에 제가 이렇게 썸네일에 이 수를 띄워두었어요. 너무나 좋은 수죠. 왜 좋은 수일까요? 그 한 칸이 일감인데 한번 밀어놓고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봉쇄하면 백이 좋은 자리에 돌이 놓여있더라고요. 애초부터 두고 싶은 자리잖아요. 흑의 뒷문을 공략하는 수이죠. 그래서 흑을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좋습니다. 이 진행은 자체로 백이 좋아요. 그래서 흑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알아봤더니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나를자를 두어서 그럼 저는 일감으로는 붙여서 막 끊고 싶은데 그러면 흑은 단수 쳐서 또 안쪽에서 생각보다 쉽게 자세를 이렇게 잡아서 살더라고요. 이렇게 추천수 따라가 보면 이러한 진행이 되었을 때 흑의 타개가 조금 잘 되었다. 이 정도예요. 사실상 거의 5대5라고 봐야 되지만 물론 지금 이 모양 자체만 놓고 봐도 좀 불안하시잖아요. 흑으로. 제가 봐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막 이렇게 지키고 싶은데 이러면 이러한 한 수로 발이 느려서 네, 조금 손해입니다. 그래도 거의 둘 수 있네요. 이 자리도 안전하게 이렇게 둘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두면 이거 어떡하지 하고 신경이 계속 쓰일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인공지능은 당장은 잘 안 된다라고 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봉쇄를 해서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은 안쪽에서 쉽게 자세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급소 자리가 이곳입니다. 그러면 흙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로 좀 악수 같아 보이는 이렇게 쌍립으로 횡말을 하는데 이때 그냥 늘고 나오게 해주고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좋아요. 흙은 여전히 미생이고 지금 보시면 물론 이거 서로 간의 타협이기 때문에 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젖혀놓고 두네요. 이것도 잠시 전에 제가 또 검토해 봤을 때하고 또 달라진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자리를 두고 치받을 때 늘고, 여기서도 그냥 치받으면 반대편을 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이제 수순착오였습니다. 쌍립을 들여다보는 수는 아무 의미가 없죠. 반대편을 늘어서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우세합니다. 지금 수순을 되짚어 보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급소자리 맞았을 때 흙이 가볍게 돌을 버리면서 두는 진행을 또 이렇게 들면 이렇게 잡아서 한 점이 크게 들어가서 불만이고요. 또 여기서도 한번 붙여놓고 이렇게 느는 수를 추천하더라고요. 먼저 응수타진이죠. 이 끊는 약점 없애겠다는 의도라서 이런 식으로 젖히면 끊겨서 지금 흙의 주문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한 점을 희생타로 써서 약점을 깔끔하게 지켰죠. 그래서 뒤로 젖혀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서 두었을 때 서로 호각입니다. 어렵습니다. 한 수 한 수가 가시밭길이에요. 여기서 이수도 어렵고요. 흙이 이수도 어렵고요. 붙여서 끊었을 때도 막상 어렵고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 급소 갔을 때도 당장 지켜서 두고 싶은데 무거워져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격보다는 타개하는 쪽이 훨씬 더 두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한 발상 갖기가 힘들거든요. 때로는 돌을 버리면서 두기도 하고요. 지금 가볍게 획마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자리는 쉽게 떠오르잖아요. 사람 입장에서도 둘 수 있지만 흙으로 이런 자리 두고 또 정교하게 이렇게 붙여놓고 늘어가고 이런 수순들이 전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블루스팟 자리가 2선의 눈목자였었는데요. 이 수도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유진 구단의 선택이에요. 오늘 바둑의 마지막 포인트인데 이렇게 두 칸으로 가는 자리가 평범해 보이고 지금 추천수 자리에서는 지금 5군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잖아요. 5군데 가운데 가장 떨어지는 착점으로 보이는 수가 두 칸 벌림입니다. 그리고 흙이 붙이는 자리도 승률상으로는 50%를 넘기는 좋은 수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늘고 밀었을 때 백의 승률이 꽤 많이 올라갑니다. 승률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원래 처음에 이 자리가 블루로 뜨는데 이렇게 끊는 수가 성립하더라고요. 끊었을 때 젖히면 2단을 젖혀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단수를 한번 치고요. 나올 때 그리고 찌르고 칠 때 단수 치고 나올 때 이어서 지금 이것도 정확한 수순으로 가려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를 먼저 수를 메웁니다. 단수 치면 이어서 A, B 맛보기로 안 되고요. 이 자리를 늘어서 둘 수밖에 없어요. 이 교환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빈삼각 형태를 유도하는 흙의 활로를 메우는 수. 그런 다음에 다시 찌르고 단수를 칠 때 이렇게 다시 단수를 쳐서 이을 때 이렇게 이어서 흙을 건너가게 해주고 붙여갑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가 정확한 수순이에요. 그래서 백이 좀 좋아요. 어렵습니다. 다시 수순을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백이 이 수가 자체로는 승률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었을 때 이 미는 수가 성립을 해서 올라가는 수예요. 결과적으로 좋은 수고요. 막으면 끊어서 젖히면 따라 젖히고 이 건너가게 해주는 것은 흙이 이미 끊겨 있어서 곤란하고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단수 치고 이렇게 수를 메우면서 빈삼각을 유도한 다음에 다시 찌르고 이때도 건너가는 것은 당장 잡혀서 안 됩니다. 단수를 쳐서 백도를 공격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단수 쳐서 이어가게 되면
흙도 건너가야 되죠. 이때 붙여서 두었을 때 백의 승률이 좋습니다. 58% 정도로 우세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수를 과연 준비하고 두었을까 고민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오유진 구단이 그 연구의 깊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제가 고작 24수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24수 가운데서도 올라가는 수들 정말 많고요. 숨겨진 좋은 수들이 도처에 많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게 되는 장면이었고 실전에서는 이제 붙이고 밀어가니까 이걸 막는 수는 끊겨서 백이 좋거든요. 그래서 한 칸을 띄고 이때도 늘어서 두는 것이 정수예요. 당장 끼워서 잡고 싶은데 한 점 잡아도 별게 없습니다. 네, 막상 또 이것도 백이 둘만 하네요. 이렇게 밀어서 두는 자리 자세가 좋군요. 이렇게 반대편을 버려야 되는군요. 네, 물론 백도 끼우는 수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검토를 안 해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있는 수가 나왔는데요. 있는 수도 저의 좀 우직한, 좀 둔탁한 감각이네요. 네, 이렇게 밀어서 두어야 되는군요. 이 자리를. 네, 밀어서 두었을 때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백도 느는 수가 정수이고요. 실전 진행입니다. 이렇게 마치 오목을 두듯이 서로 5개 대치된 상태에서 다시 중앙으로 네,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알아보면 네, 지금 정확한 수순이었죠. 백의 승률이 57% 정도로 약간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뭐 이 정도 수치는 한 집도 차이가 안 나요. 0.7집 정도 차이인데 아주 미세하고 네, 근소한 차이이지만 하지만 뭔가 기분상으로는 또 연구된 수였다면 100으로서 만족일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만 하더라도 짜릿한데 실제로 두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네, 이 몇 수 안 되지만 오유진 구단과 조혜연 구단의 그 바둑 연구의 깊이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떠셨을까요? 네, 제가 조금 감정에 도취돼서 강좌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